오늘 저희는 게임 업계, 학계, 시민사회 연대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저희가 오늘 기자회견을 연 목적은 구글 애플 불법 인해 결제 피해제도 개선 요구 관련돼서 저희가 기자회견을 열게 되었습니다. 오늘 저기 기자회견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앞서서 참석자 소개 간단하게만 드리겠습니다. 오늘 좀 날씨가 더운 관계로 저희가 발언도 조금 한 1, 2분 정도로 좀 축소를 하고 소개도 좀 간단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소개로는요, 오늘 디지털 주권 회복 시민위원회 위원장 방유창 교수님 참석하셨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서 지현민 사무총장, 이경일 사무총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피해기업 쪽에서 참석하셨습니다. 이병진 구글 애플 인해 결제 수수료 피해게임사 연대 대표 겸 미국 현재 집단소송 대표 연구로 계시는 팡스카이 대표 이병진 대표님 모셨습니다. 네, 그 외에도 우리 피해기업들 5개사에서 참여를 하셨고요. 네, 이어서 게임산업 정상화 캠페인위원회 위원장 김용기 위원장님 오셨습니다. 네, 혹시 오늘 발언하실 아직 손진우 감독님 좀 오셨을까요? 아직 전이시죠? 네네네, 알겠습니다. 네네네. 네. 아마 오늘 저기 발언하실 송진우 감독님께서는 아마 오시다가 대전나들목에서 아마 교통사고 때문에 아마 조금 늦게 오실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예술인협회도 소개드리겠습니다. 예술인협회 신철승 영화감독님 혹시 참여하셨을까요? 네, 반갑습니다. 네, 그 외에도 우리 회원님들 또 같이 참여를 해주셨고요. 네, 이어서 우리 한기범 저기 오늘 네, 한기범 저기 국가대표 선수님도 지금 오고 계시고요. 네, 이어서 네, 알겠습니다. 네, 이어서 게임 정상화 언론협회 아나운서 유인영 아나운서님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또 발언해 주실 건전한 게임하기 청소년 포럼 회장 유천모 회장님께서는 지금 현재 오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시게 되면 인사드리겠습니다. 저희 오늘 시민사회 쪽에서도 인사드리겠습니다. 규문정연대 김득희 상임대표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이어서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김주호 팀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오늘 발언하실 민변 김남주 변호사님께서는 아마 기자회견 중간에 참석하실 예정. 오셨을까요? 네, 우리 민변 김남주 변호사님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경제장기 실전 10년합 윤철환 협동사무총장님 인사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저희가 기자회견 시작에 앞서서 힘차게 구호외쳐 한번 외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선창을 외치면은 마지막 4글자만 따라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티켓 드시고요. 가겠습니다. 타당한 수준의 인해결제 수수료 책정 즉각 추진하라. 추진하라. 외부결제에 대한 차별적 조건과 26% 수수료 부과 금지하라. 금지하라. 영업보복을 금지시키고 플랫폼 사업자로서 공정거래를 강화하라. 네, 감사합니다. 바로 저희 취재 발언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취재 발언에는 방효창 디지털 주권 시민위원회 위원장님 말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디지털 주권 회복 시민위원회 위원장 방효창 교수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많은 분들이 함께해 주셨습니다. 대단히 힘을 많이 얻고 또 든든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청와대 앞에 섰습니다. 이 자리에는 디지털 주권 회복 시민위원회, 구글 애플 인해결제 수수료 피해게임사 연대, 집단소송에 참여한 피해게임사, 게임학회, 경실련을 비롯한 26개 게임업계, 학계, 시민단체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국민주권 정부 출범이 1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공약은 선언에 머물 수 없습니다. 후보 당시 약속했던 앱마켓 공정화 공약이 실제 정책과 집행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이제 구글과 애플의 인앱결제 강제와 외부 결제 차별 문제는 시장 자율에 맡길 단계가 지났습니다. 제도 개선이 없으면 같은 피해는 반복됩니다. 우리나라는 2021년 세계 최초로 인앱결제 강제금지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현장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법은 있었지만 집행은 약했습니다. 제도는 있었지만 우회로가 더 빨랐습니다. 세계 최초의 법이 세계 최초의 우회로로 남아서는 안 됩니다.
그 결과 중소게임사와 컨텐츠 사업자는 여전히 같은 부담을 지고 있습니다. 이제 정부가 답해야 합니다. 법을 만들고도 현장이 바뀌지 않는다면 정부는 집행을 점검해야 합니다. 외부 결제가 허용되었다고 말하면서 실제로는 선택할 수 없는 구조가 계속된다면 정부는 제도를 고쳐야 합니다. 대통령의 공약도 분명했습니다. 외부 결제에 대한 차별적 조건 부과를 금지하고 타당한 수준의 수수료 책정을 의무화하겠다는 약속이 있었습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플랫폼 시장을 만들고 앱마켓의 글로벌 형평성을 높이겠다는 약속도 있었습니다. 공약은 집행으로 증명됩니다. 이제 정부는 약속을 정책으로 만들고 정책을 집행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요구는 분명합니다. 정부는 구글과 애플의 우회 수수료와 외부 결제 차별 행위에 대해 즉각 조사에 나서야 합니다. 실효성 있는 시정 조치를 내려야 합니다. 외부 결제가 실제 선택권으로 작동되도록 제도를 보완해야 합니다. 수수료 산정 기준을 투명하게 만들고 노출 차별과 심사 지연, 계약상 불이익과 같은 보복성 조치를 금지해야 합니다. 글로벌 플랫폼 사업자의 우회 수수료 부과와 차별 조건에 대해 공정거래 감독을 강화해야 합니다. 국회도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인액결제 강제 금지법이 우회되고 있다면 법을 보완해야 합니다. 세계 최초라는 이름에 머물지 말고 세계에서 가장 실효성 있는 제도로 만들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청와대 앞에서 분명히 요구합니다. 정부는 더 이상 지켜보는 자리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법의 취지가 현장에서 작동하도록 즉각 조사하고 집행해야 합니다. 대통령의 공약을 실제 제도 개선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중소게임사와 컨텐츠 사업자 그리고 소비자가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어지는 순서가 많아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언 감사합니다. 취지 발언의 방효창 위원장님이었습니다. 네, 이어서 바로 참석자 발언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좀 늦게 오시는 분들이 많아서 순서를 좀 조정을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순서로 우리 게임 정상화 언론인협회 유희영 아나운서님 모시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언론인과 방송인의 뜻을 모아 이 자리에 함께한 저는 유희영입니다. 아나운서의 역할은 사실을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론의 역할은 국민들이 알아야 할 사실을 알리고 사회의 불공정한 구조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선 이유도 바로 그 때문입니다. 대한민국 수많은 게임 이용자들은 지난 10여 년 동안 자신이 결제한 금액의 상당 부분이 어떤 구조로 누구에게 돌아가는지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많은 국민들은 게임 아이템을 구매하면 그 돈이 대부분 게임을 만든 개발사에게 가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게임을 만든 개발자와 창작자가 아닌 거대 플랫폼 사업자가 막대한 수수료를 가져가는 구조가 오랫동안 지속되어 왔습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소비자들이 이러한 구조를 충분히 알지 못한 채 비용을 부담해 왔다는 점입니다. 언론인의 눈으로 볼 때 이 문제는 단순히 게임 업계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시장 지배력이 있는 사업자가 공정한 경쟁을 제어해야 하고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며 정보의 비대칭 속에서 이익을 얻고 있다면 이는 국민 모두가 관심을 가져야 할 공공의 문제입니다. 게임은 이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문화 콘텐츠 사업입니다. K게임은 세계 시장에서 대한민국 이름을 알리고 있으며 수많은 청년들의 일자리와 미래를 책임지고 있습니다. 그런 산업이 불공정한 구조 때문에 위축된다면 결국 그 피해는 개발사뿐 아니라 소비자와 국가 경쟁력 전체에 돌아가게 됩니다. 저는 언론인으로서 묻고 싶습니다. 왜 대한민국 개발사들은 미국과 유럽의 일부 사업자들이 누리는 조건조차 보장받지 못하고 있습니까? 왜 대한민국 소비자들은 더 비싼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까? 왜 대한민국 창작자들은 자신들이 만든 가치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까? 이 질문에 대해 이제는 구글과 애플이 답해야 할 때입니다. 정부 역시 국민과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언론은 앞으로도 이 문제를 지속적으로 알리고 국민의 목소리를 전달하겠습니다. 투명한 시장, 공정한 경쟁, 소비자의 선택권,
그것은 어느 산업에서나 반드시 지켜져야 할 원칙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게임 정상화 언론인협회 유희영 아나운서님 말씀이셨습니다. 네, 좀 순서를 조정해서 바로 이어서 저희 시민단체 발언 좀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좀 참여연대에서 오셨습니다. 김주호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민생경제팀장이 참석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소개받은 참여연대 민생경제팀 김주호 팀장입니다. 아직도 이제 많은 시민분들이 인앱 결제하니까 이게 뭔가 또 나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아직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사례를 들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기 오신 분들도 미스터 피자를 기억하실 겁니다. 2014년만 해도 유명 외국 브랜드인 피자헛이나 도미노 피자를 제치고 국내 피자 브랜드 업계 1위까지 달성했던 회사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매출이 반의 반으로 줄어서 매년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계기는 2017년에 불거진 치즈 통행세 사건이었습니다. 당시 창업주이던 정우영 회장은 전국의 점주들에게 피자의 핵심 재료인 치즈를 자신의 동생이 운영하는 회사로부터 시중보다 훨씬 더 비싼 가격에 사도록 강요했습니다. 피자를 만드는데 아무런 기여도 없었지만 단지 필수적인 재료를 독점적으로 공급한다는 이유로 막대한 통행세를 거둔 것입니다. 현장에서 직접 피자를 만들어서 파는 점주들의 이익은 악화되었고 경영은 어려워졌습니다. 결국 공정위 조사를 통해서 브랜드 이미지가 실추되고 정우영 회장이 구속되면서 미스터 피자는 쇠퇴의 길로 접어들었습니다. 구글과 애플의 인앱 결제 사건과 이 치즈 통행세 사건은 큰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습니다. 우선은 상품이 만들어지는데 아무런 기여도 없는 회사가 중간에서 과도한 통행세를 거두면서 상품을 생산하는 분들의 경쟁력을 갉아먹고 있다는 점이 같습니다. 구글과 애플은 문지기, 즉 게이트키퍼 역할을 할 뿐 유통되는 컨텐츠의 생산에 전혀 기여하는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30%에 달하는 막대한 통행세를 받고 있습니다. 독과점 플랫폼 기업이 이러한 통행세를 받는 경우는 다른 업종에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30%는 그 예를 찾아볼 수 없는 폭리입니다. 지금 전국의 자영업자들을 폐업으로 몰고 있는 배민 쿠팡 수수료가 높다 하지만 9.8%입니다. 숙박업계에서도 원성이 자자한 야놀자 수수료가 15% 수준밖에 안 됩니다. 심지어 구글과 애플이 인앱결제 시스템의 원가를 스스로 5% 내외다 이렇게 밝혔는데 그것과 비교해도 엄청난 폭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러한 폭리 통행세는 결국 여기 계신 콘텐츠 생산자들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산업의 경쟁력을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소비자들에게도 그 높은 비용을 부담시키게 됩니다. 결국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국회가 나서야 합니다. 플랫폼 독과점 기업들의 과도한 수수료를 규제하고 독과점 플랫폼들을 시장 지배적 사업자로 사전 지정해서 빠르게 규제해야 합니다. 이재명 정부는 인앱결제 문제 해결과 플랫폼 수수료 상한제 도입,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법 등을 공약했지만 미국 관세 협상을 이유로 차일피일 미루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구글과 애플의 시장 지배력은 공고해지고 중소 콘텐츠 사업자들과 자영업자, 소비자들의 피해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정부와 국회는 이제라도 구글과 애플이 인앱결제 강제금지법을 우회하지 못하도록 법을 다시 재개정해야 합니다. 구글과 애플이 해외 법인의 신고와 매출까지 포함해서 천문학적인 과징금을 부과해야 합니다.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법을 제정해서 시장이 완전히 장악되기 전에 선제적으로 규제해야 합니다. 구글과 애플이 미스터 피자의 전철을 밟지 않기를 염원합니다. 정부와 국회가 이 문제 해결에 나설 때까지 저희 참여연대도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참여연대 김주호 팀장님 말씀이었습니다. 네, 이어서 민생경제위원회 김남주 위원님, 변호사님 모시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소개받은 민생경제위원회 김남주 변호사입니다. 오늘 지금 인앱결제 수수료 문제, 지금 기업, 하나의 기업과 다른 기업들 간의 그냥 수수료 다툼, 이렇게 밥그릇 다툼, 이렇게 보는 것은 본질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게 대한민국에서 법이 제대로 작동하느냐, 작동하지 않느냐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헌법은 분명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가는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 남용을 방지하고 경제 민주화를 위해서 규제와 조정을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것은 정부가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말고 상황이 되면 하고 상황이 안 되면 잠시 뒤로 미루는 그런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헌법이 국가의 행정부와 그리고 국회와 그리고 대통령에게 맡긴 책무입니다. 지금 구글과 애플은 국내 앱마켓의 거의 95% 거의 100% 가까운 독점적 지위에 있습니다. 앱을 만든 기업이 아니면 개발자들이 이용자를 만나려면 이 앱마켓을 거칠 수밖에 없습니다. 게이트입니다. 문입니다. 그 문 앞에서 30% 수수료가 이 문을 막고 있습니다. 외부 결제를 고르면 다시 26%가 붙고 여기에 피지 수수료하고 정산 환불, 세무 비용까지 더해집니다. 중소 게임사가 외부 결제를 부담하는 실질 수수료는 한 32%에서 38%에 이른다고 합니다. 이것은 말이 선택권이지 선택권이 아닙니다. 선택지처럼 보이게 만든 또 하나의 장벽입니다. 지금 이런 인액 결제 30%가 넘는 이런 수수료는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이 30%는 원가도 아니고요. 서비스의 대가도 아닙니다. 독점에 대한 이익, 독점에 대한 대가일 뿐입니다. 우리 법은 이미 답을 내놓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에서도 답을 먼저 내놓았습니다. 미 연방 법원은 그 구글 인앱 결제 강제에 대해서 반독점법 위반으로 판단했고요. 애플도 외부 결제에 붙인 20% 수수료 역시 법원의 금지 명령 등을 받았습니다. 영국 법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회사가 같은 행위를 하는데 왜 미국에서는 그리고 영국에서는 불법인데 대한민국에서만 합법입니까? 대한민국에서도 이것은 불법입니다. 현재 법체계에서도 불법입니다. 법 앞의 평등은 대한민국 헌법의 약속입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 국민과 우리 기업이 외국 거대 기업 앞에서 가장 불리한 대우를 받고 있습니다. 이건 자국민에 대한 역차별입니다. 정부는 더 이상 소송 결과만 기다리지 마십시오. 이것은 전형적인 우리 공정거래법 그리고 헌법이 금지하고 있는 시장 지배적 지위의 남용이자 공정거래법이 금지하는 불공정 거래 행위입니다. 구글과 애플의 우회 수수료와 외부 결제 차별을 즉각 조사하고 실효성 있는 시정 조치를 내려야 됩니다. 방치는 이것은 중립이 아닙니다. 방치는 강자의 규칙을 법으로 인정해주는 그런 폭력에 방조하는 것입니다. 국회는 책임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국회는 이미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해서 세계 최초로 인앱 결제 강제를 금지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그러나 이 법이 우회와 변형으로 무력화되었습니다. 구멍이 있습니다. 보완 입법을 해야 합니다.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보복행위 금지, 입법 책임의 전환, 그리고 징벌적 손해배상을 핵심으로 개정안이 이미 국회에 제출되어 있습니다. 보복행위를 금지해야 됩니다. 외부 결제는 비로소 진짜 선택권이 됩니다. 거대 플랫폼 행위는 그들의 내부에 증거가 있습니다. 입증 책임을 전환해야 합니다. 힘없는 중소게임사도 법의 보호를 그래야 받을 수 있습니다. 국회는 이 개정안 논의에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세계 최초의 법이 세계에서 가장 잘 우회되는 법으로 남아서는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대통령께 요청드립니다. 후보 시절에 외부 결제에 대한 차별적 조건 부과를 금지하고 합리적 수수료 책정을 의무화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공약은 선언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공약은 정책으로 그리고 정책은 집행으로 증명되어야 됩니다. 국회와 대통령 그리고 행정당국에 강력히 요구드리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민생경제위원회 김남주 변호사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이어서 금융정의연대 김득희 상임대표님 모시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 미국이나 영국은 자본시장의 꽃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시장을 간섭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에 간섭할 때가 있는 게 칼날을 휘두르는 게 독점입니다. 불공정입니다. 그래서 그 칼로 애플과 구글에게 반독점법 위반을 했다고 해서 금지를 시키고 있습니다.
앞서 많은 연사분들이 30% 수수료를 이야기를 하시는데 대출금리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대출금리가 20%입니다. 이걸 초과하면 불법 사채가 됩니다. 돈을 빌려주고도 최대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20%인데 물론 은행들이나 이런 곳은 신용도에 따라서 5%, 7%, 8% 받고 있습니다. 이 30%가 얼마나 수탈적 금리고 착취인지를 보여주는 극명한 수치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걸 불공정하고 독점적인 지위가 있을 때는 이 착취의 구조가, 수탈의 구조가, 금리가, 수수료가 더 올라갈 수밖에 없고, 지금 제가 보기에는 애플과 구글이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건 될 때 되더라도 끝까지 알뜰히 살뜰히 다 챙겨 먹겠다라는 심리가 작동하고 있는 게 아닌가. 대한민국 정부는 만만하기 때문에 시간 끌기 하면서 마지막 한순간까지 어차피 금지된다 하더라도, 도입이 된다 하더라도 대한민국을 만만하게 보면서 시간 끌게 하면서 마지막 입속까지 챙기고 있는 이 구조에 대해서 대한민국 국민을 한 사람으로서 분통이 터지고 열이 납니다. 청와대는 즉각 나서야 합니다. 말로만이 아니라 공약이 아니라 실천해야 합니다. 정부와 국회는 중소게임사와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 30% 인앱 결제 수수료와 26% 외부 결제 수수료를 금지하고 A마켓 사업자 영업보복 금지급을 도입해야 합니다.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독점을 막고 불공정을 막고 정의로운 거래를 하기 위해서, 산업 발전을 위해서 필수 조건임을 정부와 청와대는 강력하게 호소드리면서 빨리 대책과 시행을 촉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금융정연대 김득희 상임대표님 말씀이었습니다. 네, 이어서 건전한 게임하기 청소년 포럼 유찬모 회장님 모시고 이어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건전한 게임하기 청소년 포럼 회장 유찬모입니다. 오늘 육성으로 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대한민국의 수많은 청소년 게임 이용자들을 대표하여 대통령님께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게임은 이제 단순한 오락이 아닙니다. 청소년들에게 게임은 친구들과 소통하고 협력하는 공간이며 창의력과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우는 배움의 장입니다. 또한 미래의 개발자와 창작자들이 꿈을 키우는 디지털 문화의 출발점이기도 합니다. 대통령님, 대한민국은 세계적인 게임 강국입니다. 하지만 정작 대한민국의 게임사들과 이용자들은 글로벌 플랫폼 시장에서 공정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구글과 애플은 대한민국 모바일 앱 시장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면서도 국내 게임사들에게 높은 인앱 결제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 부담은 결국 게임사들의 투자 여력을 줄이고 이용자들의 부담해야 하는 비용 증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에서는 사실상 0% 수준의 대체 결제 수수료가 허용되고 유럽에서도 수수료 인하를 위한 제도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게임사와 이용자들은 여전히 높은 수수료 부담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같은 글로벌 시장에서 대한민국 국민과 기업이 더 불리한 대우를 받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님께서는 국민들께 공정한 플랫폼 시장을 만들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청소년들은 그 약속이 실현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인앱 결제 강제를 금지하고 외부 결제에 대한 차별을 없애며 합리적이고 투명한 수수료 체계를 마련하는 것은 단순히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대한민국 디지털 산업의 미래를 위한 투자이며 청소년 세대의 기회를 지키는 일입니다.
청소년들은 단순한 게임 소비자가 아닙니다. 미래의 개발자이고 창작자이며 대한민국 디지털 경제를 이끌어갈 주역들입니다. 저희는 특혜를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세계 여느 나라의 청소년들과 마찬가지로 공정한 환경에서 게임을 즐기고 꿈을 키우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권리를 요청드리는 것입니다. 부디 대통령님께서 대한민국 게임 산업과 청소년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시고 공정한 플랫폼 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건전한 게임하기 청소년 포럼 유찬모 회장님 발언이었습니다. 네, 우리 이어서 신철수 감독님 발언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방금 소개받은 신철승이고요. 영화를 제작하고 드라마를 만드는 사람이에요. 앞서 여러분께서 너무나도 당연하고 그리고 또 모르신 말씀들을 많이 해주셨는데요. 아무쪼록 정부에서 빨리 좀 큰 일을 좀 해결을 해서 우리 콘텐츠와 사업자들이 좀 불이익을 당하지 않고 좀 잘 나갈 수 있도록 정부에서 많은 신경을 써주시길 바라면서 제 몇 마디 좀 올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영화를 만들 때 많은 사람들과 또 많은 스태프들, 배우들 그리고 또 이 투자자들이 많이 이제 시간과 또 열정과 그 다음에 또 어떤 힘을 주시는데 게임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 많은 분들이 이 게임을 단순한 오락으로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오늘날 이 게임은 영화와 드라마 그리고 음악, 미술, 스토리텔링이 결합된 종합예술 콘텐츠이고 이 또한 수많은 개발자와 아티스트, 작가들이 창의력과 열정이 담긴 문화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의 수많은 게임 개발사들은 지난 10여 년 동안 자신들이 만든 콘텐츠의 수익 중 상당 부분을 구글과 애플의 수수료로 지급해 왔습니다. 앞전에 여러분들이 말씀해 주셨듯이 너무 터무니없이 많은 금액을 그래서 창작자가 만든 가치가 정당하게 평가받고 보상받아야 할 문화산업이 우리가 이제 성장할 수 있는데 시장 지배적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정한 규칙 때문에 창작자의 몫이 줄어든다면 결국 피해는 개발사뿐만 아니라 소비자와 그리고 콘텐츠 산업 전체에 돌아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K 콘텐츠는 아주 강국이에요. 영화, 드라마, 음악, 웹툰, 게임은 모든 대한민국 문화산업의 중요한 축이고 게임 산업은 수많은 청년들이 꿈을 펼치고 세계 시장에서 경쟁하는 대표적인 K 콘텐츠 산업이 될 것이거든요. 지금도 그렇게 나아가고 있고요. 저는 오늘 이제 이 문제가 단순히 게임 업체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면서 이것을 창작의 가치가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 것인가 아니면 플랫폼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사회를 용인할 것인가의 문제를 가지고 이 자리에 섰거든요. 구글과 애플은 대한민국 개발사들과 성실하게 대화하고 세계 각국에서 변화하고 있는 정책 흐름에 맞추어 보다 공정한 수수료 체계와 결제 환경을 만들어주길 바라겠습니다. 정부 역시 또한 대한민국 콘텐츠 산업의 경제력 강화를 위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해주시기 바라면서 창작자가 만든 가치가 창작가에게 돌아가는 세상, 그것이 문화 강국 대한민국이 나아갈 길이라고 생각하며 마무리하면서 다시 한번 정부에게 호소하겠습니다. 저희 이 콘텐츠 산업, 이 더운 날 나와 있는 이 모든 분들이 이 고생이 헛되지 않게끔 정부에서 많은 신경을 써서 저희들이 이룰 수 있는 모든 일들을 정부에서 잘 해주시길 바라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기로 하셨는데요. 아마 지금 개인 사정 때문에 좀 늦으시거나 아마 오늘 사고 때문에 좀 늦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발언문은 서면 대처하도록 하겠고요. 그 밖에도 우리 또 많은 단체 중에서 또 서면 대처해 주셨습니다. 위정현 공정과 정의를 위한 IT 시민연대, 그리고 이철우 한국게임이용자협회, 김민성 한국게임소비자협회 대표님, 그리고 고민정 녹색소비자연대 사무총장님, 그리고 마지막으로 윤명 올리지 마시고 요것만 올려주세요. 사무총장님께서 서면 대처로 저희 발언문을 보내주셨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끝으로 기자회견 낭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자회견 낭독에는 지현민 디지털주법 시민위원회 집행사무총장님, 그리고 윤철한 정실련 협동사무총장님, 그리고 이병진 구글애플 이네결제 수수료 피해게임사 연대 대표 겸 집단소송 대표 홍보 게임스카이 대표님 앞으로 나오셔서 말씀 주시겠습니다. 네. 하나 둘 셋. 이걸로 되거든요. 시의 밀기간을 맞이하여 대통령께 드리는 중소게임사의 절박한 요구. 이재명 대통령께서 후보 당시 저희 1만 5천여 중소게임사들에게 약속하신 대선 공약의 약속을 이제는 지켜주시길 간곡히 바랍니다. 지난 2025년 5월 이재명 대통령 후보께서 내건 공약은 저희 1만 5천여 중소게임사와 그 가족들에게 한 줄기 빛과 같았고, 저희 1만 5천 중소게임사와 그 가족들은 공약 실천율 90%인 이재명 대통령 후보에게 온 진심을 다하여 투표로 응답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국민 가치를 내건 저희는 아직까지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있으나 기약 없는 기다림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투명하고 공정한 플랫폼 시장 구축을 위해 대선 공약집 167쪽에서 글로벌 앱마켓 사업자인 구글과 애플의 인앱 결제 강제를 글로벌 앱마켓 사업자인 구글과 애플의 인앱 결제 강제를 금지하기 위하여 외부 결제에 차별적 조건 부과를 금지하고 타당한 수준의 수수료 책정을 의무화하도록 하겠다고 우리 게임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오늘날 현실은 국내 중소게임사에게 너무나 가혹합니다. 구글과 애플은 이미 미국 업체들에게는 대체 결제 수수료 방식으로 0%를 부과하고 유럽 앱 업체들에게는 17%를 부과하면서도 전 세계 4위 앱 마켓인 한국 앱 마켓의 95.7%를 점유하고 있는 구글과 애플에게 가장 중요한 또한 막대한 수익 창출 원천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한국 앱 마켓에서 여전히 30% 수준의 반경쟁적인 인앱 결제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구글 애플은 앱 마켓의 압도적 시장 지배력을 기반으로 국내 마켓에서 30%에 이르는 인앱 결제 수수료를 강제해 왔습니다. 미국 법정 진술 과정에서 공개된 구글 내부 문서를 보면 경쟁 시장에서 인앱 결제 수수료는 경쟁 시장에서 최대 10% 수준이며 실제 비용은 4에서 6%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으나 그럼에도 매출의 30%라는 과도한 수수료 체계가 유지되면서 국내 게임 업계의 지속 성장을 가로막고 특히 중소게임사에는 경쟁력 상실과 생존의 위협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미 해외에서는 정부와 업계가 힘을 모아 이 같은 독점적, 불법적 수수료 구조를 바꾸고 있습니다. 미국에선 구글이 2025년 12월부터 약 9천만 명의 피해 소비자에게 총 1조 1천억 원의 규모의 배상을 진행 중이며 애플을 상대로는 약 8조 원대 집단 소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영국에서도 애플이 3,600만 명 소비자에게 약
2조 9천억을 배상하도록 한 판결도 나왔습니다. 지난 2021년 세계 최초로 인앱 결제 강제 비수법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글로벌 웹카페 사업자인 구글과 애플은 이를 동의하여 무조건 22% 수수료를 강제하며 법 11을 사실상 무력화시키는 행동으로 있습니다. 이런 부담은 중소 게임사와 임직원, 게임 이용자 및 소비자에게 전가되고 있습니다. 미국과 영국에서는 구글과 애플의 인앱 경제 강제가 불법이라고 하는데 동일한 행위에 대해 왜 한국은 합법인가요? 왜 미국에서는 구글과 애플의 외부 결제 수수료 부과 행위가 불법으로 금지하는데 왜 한국에서는 여전히 합법으로 등급되어 실행되고 있나요? 여전히 우리 정부는 수수방관하고 있습니다. 국내 게임 산업은 심각한 경영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투자 위축, 개발비 상승, 인건비 부담 증가, 글로벌 경쟁 심화로 인해 많은 게임사들이 신규 투자 축소와 사업 구조 조정 등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최근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국내 일부 대형 게임사들과 글로벌 웹마켓 사업자가 프로젝트 허그 프로그램, 즉 공정한 경쟁을 막기 위한 충성도 유지 프로그램으로 특정 국내 대형 게임사들에게 차별적 현금 지급과 혜택을 제공하는 불공정 행위가 있었습니다. 미국 법원은 이미 프로젝트 허그를 불법이라고 판단했으나 일부 대형 게임사들은 글로벌 웹마켓 사업자와 소위 그들만의 리그를 형성하였고 그 결과로 국내 게임 산업 전체가 불공정한 시장 구조에 묶였습니다. 즉 대형 게임사들의 무관심과 관망적 태도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 공약인 타당한 수준의 인앱결제 수수료 책정 의무 무력화, 2,700만 소비자에게 자동 결제 방식으로 구글, 애플의 인앱결제 수수료 강제 부과, 1만 5천 중소 게임사들에게 비용 경제력 약화의 역차별 강요로 악순환의 고리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국내 게임 시장의 60~70%를 차지하며 온 국민의 사랑을 받아온 대형 게임사들의 무책임한 행동은 해당 기업의 권리 태만을 넘어 주주와 고객인 소비자들에 대한 배신입니다. 대형 게임사들의 오늘의 자랑스러운 성과는 각계각층 국민들의 응원과 정부 게임 산업 활성화 등 적극적인 지원 활동과 성원으로 종합적인 결과물임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무결한 노력임에도 불구하고 개별 대형 게임사들의 이기적인 행동으로 국내 게임 산업의 정당한 권리 회복을 조금만 낮춰서 이거. 조금만 낮춰서. 목소리가 한 목소리로 참여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결국 국내 게임 산업 전체의 쇠퇴와 침체를 앞당기는 국민 전체에 대한 권리 태만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최근 글로벌 플랫폼 사업자들은 높은 인앱 결제 수수료 문제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자 자체 결제 도입이 가능하다는 점을 내세우고 있고 사이드 로딩 등 대체 결제 방식으로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다는 실상조차 파악 안 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대형 플랫폼이나 일부 초대형 사업자에게나 가능한 이야기일 뿐 대다수 중소게임사와 콘텐츠 사업자에게는 사실상 이용이 불가능한 그림의 떡에 불과합니다. 중소게임사들은 자체 결제 시스템 구축을 위해 필요한 결제 인프라, 보안 인증, 고객 응대, 환불 처리, 해외 결제 대응, 부가세 정상 관리 등 자체적으로 감당하지 못합니다. 여기에 플랫폼이 부과하는 추가 수수료와 각종 기술적, 정책적 제한까지 더해지면 외부 결제는 제도상 허용되어 있어도 현실에서는 선택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 저희 중소게임사들이 원하는 것은 앱스토어를 떠날 자유가 아니라
앱스토어 안에서 공정하게 경쟁할 자유입니다. 저희 중소게임사들은 여전히 앱스토어의 접근성과 이용 기반이 필요하고, 따라서 핵심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자체 결제 또는 사이드 로딩 도입이 아니라 앱스토어 내의 외부 결제 허용, 수수료 인하, 차별 금지, 공정한 노출 정책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대통령님께서 사실을 직시하고 현실을 외면한 탁상 공론식 보여주기식 정책에서 벗어나 실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에 관심을 가져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저희 중소게임사들은 정부가 나서서 플랫폼 사업자들이 보여주기식 정책으로 책임을 회피하는 것을 강력히 통제하고, 아래와 같이 실효성 있는 수수료 인하와 공정한 결제 환경 조성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이에 대한민국 중소게임사들은 다음의 세 가지를 요구합니다. 첫째, 대통령 공약인 타당한 수준의 인앱 결제 수수료 책정 의무화 즉각 추진할 것. 둘째, 외부 결제에 대한 차별적 조건과 26% 수수료 부과를 금지할 것. 셋째, 플랫폼 사업자의 영업 보복 금지와 공정거래 감독을 강화할 것.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이제 끝으로 저희 기자회견문을 전달하기 전에 오늘 저기 전달하실 분들은 일단 먼저 앞으로 나오시겠습니다. 네, 방효창 위원장님, 그리고 참여연대 김주호 팀장님, 그리고 우리 피해게임사 대표님과 그리고 나머지 대표님들 전부 다 나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피해게임사 대표님들도 다 같이 나오시죠. 어느 분이 다 나오셔야 돼? 네, 우리 회계사 대표님들 다 나가시죠. 감사합니다. 네,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청와대 관계자 전달관실에서 나오셨고요. 네, 오늘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쪽 이쪽도 한번 봐주세요. 이쪽이요. 이쪽으로 한 번만 좀 틀어서. 네, 마지막으로 한 번만. 네, 하나, 둘, 셋. 네, 카메라 쪽 한 번만 봐주세요. 네, 하나, 둘, 셋.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마치기 전에 뭐 한번 외치고 저희가 종료하기 전에 저기 사전영어로 저희 마지막으로 고 한번 외치고 저희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번 자리에 서주시고요. 이 엑스가 말씀하세요. 네, 마지막으로 고 한번 외치겠습니다. 마지막 네 글자만 따라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타당한 수준의 인해결제 수수료 책정 즉각 추진하라. 추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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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부 결제에 대한 차별적 조건과 26% 수수료 부과 금지하라. 금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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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업보복을 금지시키고 플랫폼 사업자로서 공정거래를 강화하라. 강화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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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준비된 기자회견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